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공통수학일 1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1 1분 강의. 제가 어제 몇 페이지까지 풀고 끝냈는지 좀 확인하고 바로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50페이지까지 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페이지가 바뀌어서 좀 좋아했었죠, 선생님이. 아유, 맨날 40페이지 적다가 이제 50페이지를 적으니까 페이지가 바뀌니까 이제 좋네요. 50페이지 시간이 많진 않아서요. 15번, 16번 이 두 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볼게요. 15번을 봤더니 두 실수 AK에 대해서 A하고 K가 실수라고 한번 적을까요? 자, A하고 K가 실수 이렇게 주어져 있고 X의 범위가 주어졌네요. X가 A와 이제 A 플러스 3 이 범위에서 2차 함수가 또 주어졌네요. 이 범위에서 2차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이라고 주어졌네요. 이때 최대값 맥시멈을 이제 GA라 하면 맥시멈이 GA를 맥시멈이라고 정의했는데 맥시멈이 달라지나 봅니다. 범위에 따라 A가 K보다 작거나 같고 A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맥시멈에 대한 식이 달라지나 봅니다. G1A, 이제 G2A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잠깐만요. G-2K, G-2K, G2K. 자, A를 구하라고 했네요, 지금. G1A와 G2A는 A에 대한 2차식이래요. A하고 A는 A에 대한 2차식이다. 이거는 아마 학생들이 처음 고등학교를 맞이하는 학생들은 아마 감을 잡지 못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건 일품에 항상 있었던 문제로 파악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자, 여러분 잠깐 이제 fx는 제가 y는 fx는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정확히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꼭점이 잡혀 그런 건 나중에 하겠고 이런 스토리예요. 어떤 스토리냐면 일단 지금 최소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안 바꿔도 되긴 하는데 그냥 여러분 편에다 또 바꿔주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스토리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꼭지점의 x좌표가 3인데 우리가 이 f3은 항상 최소값이겠죠? f3은 최소값인데 우리가 지금 뭐 범위에 이 꼭지점의 좌표가 범위에 안 들어가면 최소값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출제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x의 범위가 A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A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X가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GA라고 정의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형태로 딱 범위를 정했다고 칠게요. 여기 A 플러스 3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여기 이런 상태에서 X의 범위가 A가 A 플러스 3인데 A 플러스 3이 만약 3보다 작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아직 여러분 처음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형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맥시멈을 뭐라고 정의하실 거냐면 FA라고 하겠죠. 근데 만약 제가 이런 형태로 만약 그래프의 X의 범위를 정했다면 여러분들은 최대값을 FA 플러스 3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fx라는 것이 x-3의 제곱 플러스 1, 25도 하나 25 상관없는데 어쨌든 최대값을 fa라고 할 때도 있을 거고 fa 플러스 3이라고 할 때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야이를 맥시멈이라고 할 때도 있을 거고 야이를 맥시멈이라고 할 때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즉 야이를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되느냐 야이를 최대값이 되느냐 그걸 결정해달라는 얘기예요. 최대값을 FA로 할 건지
최대값을 fa 플러스 3으로 할 건지 그걸 결정해달라는 얘기인데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만난 학생들은 이런 관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상 범위의 어떤 처음 부분과 그 부분을 대입하겠다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풀거든요. 많이 풀면 항상 이런 범위가 나오면 문제들의 형태가 FA와 FA 플러스 3 이런 걸 대입해서 해결하는 형태들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그 선택을 아주 해줄 건데 어떤 선택을 해줄 거냐면 요거예요. A의 범위에 따라 가지고 최대값과 최소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A가 누구보다 작을 때는 G1A를 해주겠다는 얘기고 A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2A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제 선생님이 말한 방법으로 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다른 응용 문제를 풀 때도 좋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FA하고 FA 플러스 3이 같은 값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이차 함수는 선대칭 도형이 이제 보면서는 선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만약 제가 이렇게 이제 지울게요. 어떤 이제 y는 이제 k라는 상수함수를 그랬다고 치면 저 k가 쓰고 있네요. y는 선생님이 그냥 알파라고 할까요? z라고 할까요? y는 이제 z라는 상수함수를 그랬다고 치면 요 폼에서는 선대칭 도형이니까 요 길이하고 똑같죠? 왜 지금 제가 상수함수를 그렸냐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았을 때는 선생님이 여기를 A, 여기를 만약 A 플러스 3 이렇게 놨을 때 FA와 FA 플러스 3이 이제 값이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느 걸로 최대값을 해도 상관없어요. 야이로 하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형태일 때는 이제 어느 걸로 최대값을 하도 상관없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범위를 정할 때 내가 만약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했어요? 그러면 야이가 최대값이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 축을 기준으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비교했을 때 요 길이가 요 길이를 이기면 야이가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FA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범위가 이렇게 오른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상태에서 범위를 정해 어떤 2차 함수가 있을 때 축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정했을 때 축을 기준으로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크면 야이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아래로 블록 관계에서 그리고 이 반대로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선생님이 범위를 이렇게 정해줬으면 야이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이 말은 축을 기준으로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크다는 얘기죠. 같아갖고 표시해버렸네. 이 길이가 별표의 길이가 네모의 길이보다 클 때죠. 그런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스토리가 처음이니까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 설명할 때 또 많은 문제. 우리 시간이 참 16분까지 풀었는데 설명할 내용이 많은 문제였네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일단 FA와 FA 플러스는 같은 A의 값을 일단 구하시는 거예요. A의 값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FA와 FA 플러스 같다는 얘기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니까 그래야 선대칭이니까 야이와 값이 같아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A 플러스 3에서 3을 빼버리면 요 길이가 A가 될 거고요. 3에서 A를 빼버리면 3-A가 되겠죠. A하고 3-A가 같다는 얘기니까 일로 와버리면 2A는 3, A는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2분의 3일 때 일단 A가 2분의 3일 때는 FA든 FA 플러스 3이든 어느 걸로 최대값을 해도 상관없어요. 둘 다 맥시멈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야이와 야이의 중점이 3이다 이렇게 되죠. 선대칭 도형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A 더하기 A 플러스 3 나누기 2가 3이다. 근데 바로 이제 나누기 2 안에도 요 좌표를 2개 더하면 축의 2배다. 이렇게 바로 나와야죠. 그래서 2A는 3. 이런 스토리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A가 2분의 3이니까 여기가 2분의 3이고 여기도 지금 2분의 3인 거잖아요. 2분의 3. 그러면 여기가 지금 A 플러스 3인 거고 A가 2분의 3인 거죠. 여기가 지금 2분의 3인 거죠. 지금 같을 때는. 근데 만약
야이가 2분의 3인데 야이가 작아지고 야이가 작아지면 야이는 커지겠죠. 범위 설정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a가 2분의 3보다 작아버리면 a가 만약 2분의 3보다 작아버리면 a죠. 얘가 a 플러스 3이고 그러니까 a가 2분의 3보다 작아버리면 g1n은 뭐냐면 fa를 최대값으로 하겠다. fa를. 여러분들 아마 이게 제가 너무 건성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좀 해드리면 죄송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여러 번 나왔던 중에서 좀 건성으로 할 때가 있어요. 좀 반성할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는데 자,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3이죠. 선생님이 여기를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a 플러스 3 여기를 지금 a로 했을 때 선생님이 여기랑 여기랑 같은 여기 지금 여기 길이는 이쪽 빼면 a 여기는 지금 3-a죠. 그래서 a가 2분의 3일 때는 이제 fa가 fa 플러스 3이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a가 이제 2분의 3일 때였죠. a가 지금 2분의 3보다 작아지면 ya가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면 fa가 야이가 최대값이 된다 이거예요. 범위를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그래서 fa가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고 a가 2분의 3보다 커진다는 얘기는 범위 설정이 야이가 올라가고 야이는 내려오는 이런 범위 설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a가 2분의 3보다 클 때는 이제 G2a는 이제 뭘로 하겠다? fa 플러스 3으로 최대값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a가 2분의 여기 등호는 여기 있든 상관없어요. 등호는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등호가 있을 때는 fa로 하거나 fa 플러스 3 하거나 어느 분들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등호를 편의상 한쪽에만 놔줬죠.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만약 이게 어렵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이거 꼭 보고요. 두세 번 보고 그래도 모르면 여러분들 모른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학원 일찍어서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축이 3이잖아요. 여기 범위가 지금 선생님이 같은 부분 하고 있죠. 이렇게 y는 z라고 선생님이 일단 해버려가지고 a 플러스 3 선생님 a 해가지고 여기 길이를 a 여기 길이를 3-a라고 했죠. 그래서 이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은 야인 거고 어느 걸로 맥시멈하면 되고 a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 이런 모양 a가 2분의 3보다 클 때 이런 모양에서 fa 플러스 3을 최대값으로 했죠. 그런데 식을 세울 때 이 범위를 찾기가 힘들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3-a가 a를 이길 때 이 길이가 이 길이를 이길 때 그러면 그 왼쪽이 최대값이 되겠죠. 그리고 3-a가 3-a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우면 a는 3은 2보다 크다죠. 그래서 a는 2분의 3보다 크다. a는 2분의 3보다 작다. a는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a는 2a니까 a는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등호는 어디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좀 힘들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혹 오랜만에 설명하긴 하는데 매년 설명하는 문제인데 나중에 좀 설명을 더 잘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맥시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맥시멈이가 GA에 대한 GA래요. 맥시멈 GA. 근데 GA가 A에 대한 이체식이래요. 근데 GA가 맥시멈을 정의하는 식이 두 개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야이를 대입했을 때 여기 대입했을 때가 맥시멈일 수가 있고 야이를 여기 대입했을 때 맥시멈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어느 걸 선택해 주냐 기준을 찾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FA하고 FA 플러스 3이 같게 만드는 폼스랑 선대칭을 같게 만드는 야이를 맥시멈으로 하나 야이를 맥시멈으로 하나 상관없는 A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축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죠. 축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육값과 이 값이 함수값이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3-a는 a다. 좌표가 여기가 지금 x좌표가 a라고 했고 여기 x좌표가 a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까 요 a와 3-a가 같은 a가 2분의 3일 때 이제 어느 걸로 맥시멈은 상관없다 얘기해요. 그래서 2분의 3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2분의 3보다 작아진다는 건 이런 느낌, 2분의 3보다 커진다는 건 이런 느낌.
그래서 그 범위로 이렇게 범위에 따라 맥시멈이 다르게 결정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지금 잠깐만요. 출제자가 지금 G-2K, GK 이렇게 보라고 했는데 이게 좀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K가 지금 우리가 2분의 3인 걸 구했으니까 출제자는 G-3 더하기 G3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K가 2분의 3인 걸 구했으니까. K가 2분의 3인 걸 구했으니까 2분의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2분의 3 대입하면 3이죠. 요거만 구하면 된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FA-C를 좀 정리하고 FA라는 것이 지금 FX가 이거잖아요. FA가 X에 A를 집어넣은 거니까 A를 집어넣어 버리면 A-3의 제곱 플러스 1이라서 원래식 그대로인데 X에 A만 들어가는 거고요. A는 뭐냐면 여기다가 A 플러스 3을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다 A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3 없어져서 A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죠. 어려워 보이지만 자꾸 간단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어려워하죠. 재밌다는 뜻은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 번 풀면 단순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어서 좀 재밌다고 제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볼게요. G-3이잖아요. 마이너스 3은 2분의 3보다 작죠. 그래서 G-3은 여기서 구하겠다. 그러면 왜? A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 이 식을 대입쓸 거니까 마이너스 3은 2분의 3보다 작으니까 이 식으로 가야겠죠.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6의 제곱은 36, 36 플러스 1은 37 되겠네요. G3은 2분의 3보다 큰 범위, 이 범위에 속하는 거죠. 얘가 2분의 3보다 크니까 3 대입하면 10 되겠죠. 두 개를 더하면 47이 되겠습니다. 한 번 좀 길게 설명해서 죄송한데 이건 여러분들 여러 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요거 제가 15번 문제 예전 제가 일품책도 갖고 있거든요. 교육과정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도 이 문제가 그대로 있었던 걸 확실히 생각이 들어서 요거 보고 만약에 제가 재작년에는 요 스타일로 설명했는지 다른 스타일로 설명했는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비슷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스타일이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좀 달라질 때가 있어서 그래서 다른 설명을 또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으면 두세 번 본 학생 내외에서 두세 번 보신 다음에 또 다른 걸 보고 싶다고 하면 선생님이 카톡 보내시거나 하시면 다른 설명 느낌 또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선생님이 눈에 탁 들어왔던 건 선생님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예전에 있던 문제, 어떤 유형이 좀 자주 노출됐었던 문제니까 선생님이 아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모른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처음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처음 배울 때는 이 부분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16번 볼게요. 50페이지 16번. 아이고 시간이 많이 좀 돼버렸네요. 좀 있으면 이제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참 또 슬픕니다. 왜 슬프냐면 지금 선생님이 16번 적자마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학력이 높아지면 그냥 진짜 답이 그냥 나오는 그림만 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설명해야 되니까 조금 약간 슬픕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일품에 있었던 문제로 보여요. 바로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 지금 빗변 여기를 A, B, BC의 길이가 10이라고 했고요. 높이가 5래. A의 길이가 요 길이 전체가 5래요. 빗변이 15인데 PQRS의 넓이의 최대값이래요. PQRS의 넓이의 최대값이래요. 원래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산술평균에 대해서 배우면 산술평균이 뭐라고 돼요 지금? 기하평균이나 이런 내용을 배웠으면 저런 상태에서 내접하는 이런 형태의 모양에서 내접하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면 요 길이가 10이죠. 10의 반은 뭐예요? 5고요. 여기 길이가 뭐라고 주었어요? 전체가 5죠. 5의 반은 2분의 5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길이가 5고 여기 길이가 2분의 5 해가지고 5이고 2분의 5일 때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돼서 2분의 25에서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빨리 보고 싶은 학생이 있다고 하면 또 카톡 주시면 제가 또 그건 따로 보내드려서 그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선생님이 맨날 수업할 때 양념반 후라이드 반이라고 해서 반반 공법이라고 해서 10의 반을 5, 5의 반은 2분의 5 곱하면 2분의 25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는데 지금 여기 스토리에서는 그렇게 풀면 안 되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이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은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만든 다음에 한 문자에 대한 2차식 그리고 그 문자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는 스토리인 거죠. 한 문제에 대한 2차식을 설정해야 될 거니까 어디를 해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이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하면 우리가 구할 넓이 s는 xy죠. xy의 이제 맥시멈을 구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닮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좀 여기 있는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삼각형이 닮음이죠. 왜냐면 직사각형으로 주어진 이것 자체가 A하고 A가 평행하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닮음이겠죠. 여기는 알파면 알파, 베타면 베타니까 공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여기를 10으로 놓고 여기를 x로 놨지만 여기를 x로 볼 수 있는 거죠. 직사각형이니까. 그래서 일단 10대 x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이 전체 길이, 높이, 전체. 그러니까 이제 밑변끼리 비교했으니까 높이끼리 비교하겠죠. 높이가 5죠. 5가 되겠죠. 그럼 5대 여기를 y라고 설정했으니까 여기가 y인 거고요. 여기가 y인 거고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5-y가 되겠죠. 5-y. 5-y가 되겠죠. 그럼 5x는 10 곱하기 5-y 되겠죠. 그러면 문자를 x로 할까요? 상관없는데 선생님 지금 눈에는 5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x는 이제 2분의 5-5죠. 2분의가 아니고 x는 2 괄호 열고 5-5가 이렇게 살고 적으면서 하니까 그 정도 용서해 주시겠죠. 문자를 y를 주인공으로 갈게요. 그럼 x 자리에 y를 집어넣는다고 칠게요. 2, 5-y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x가 여기인데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뒤에 적어도 상관없죠. y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맥시멈을 구하는 얘기네. 그러면은 y는 s는 2y, 5-y니까 y는 마이너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 플러스 이제 10y 이렇게 되겠죠. 근데 눈치가 빠른 아닙니다. 자, 그건 제가 죄송해요. 제가 잠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웠다고 생각해가지고 눈치가 빠른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보이니까 죄송합니다. 자, 표시적으로 바꿔야겠죠.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y제곱 마이너스 5y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10y 되겠죠. 5의 반은 이제 2분의 5의 제곱은 4분의 25 이렇게 되겠죠. 2분의 5 제곱은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25인데 마마는 뿔리니까 플러스 나올 거고 4분의 25보다 2배 커진 건 2분의 25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맥시멈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함수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은 4분의 25 되겠죠. 2분의 25 되겠죠. 2분의 25 되겠죠. 답은 나왔는데 선생님 풀이가 조금 섭섭한 게 있어요.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은 이제 y의 범위, 주인공을 y로 했을 때 y의 범위를 설정 안 해줬지만 여러분들은 y는 길이니까 0보다 크고 y는 길이니까 0보다 크고 요 길이보단 작아야 될까요? 전체 길이보단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5보다 작다. 요런 것들을 좀 적고 들어가야 프로가 됩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 많이 푸니까 범위가 안 적어도 머릿속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y가 2분의 5가 이 제한된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에 오류가 없다는 거죠. 최대값을 2분의 25로 설정해도 오류가 없다 이겁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